안녕하세요. 초콜릿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월에 읽어드릴 책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입니다. 지은이 유은정, 펴낸곳 21세기 북스. 프롤로그.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 언젠가 진료실을 찾았던 20대 여성이 기억난다. 어린 시절부터 통통한 몸이 콤플렉스였던 그녀는 살만 빼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 취업이 어려운 것도, 연애가 매번 실패로 끝나는 것도,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단지 자신의 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어라 다이어트에 매달렸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 살이 빠지는 속도가 더뎠다. 그녀는 점심을 먹고 친구를 만나도 이미 밥을 먹었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친구 혼자 점심을 먹게 하는 게 미안하다는 이유였다. 저녁이라고 별 다를까? 자신이 다이어트 중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에 식사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심지어 하루에 같은 식사를 2번씩 먹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체중이 줄 리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큰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사실을 공표했다. 자신이 살을 빼기로 마음먹고 다이어트 클리닉도 다니고 있다고 고백했다. 문제는 여태까지 클리닉을 다닌 결과가 그거야? 아니 진작 말을 하지.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했으면 굳이 모임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주변의 반응이었다. 친구들이 제가 뚱뚱하다고 무시하는 게 맞죠?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보란듯이 날씬해져서 복수해 줄 거예요. 다시는 저를 얕보지 못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안타깝지만 그녀의 상처는 그녀 스스로 만든 것이다. 평소 자신이 친구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많이 베풀었으니 지인들 역시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만든 상처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새로 산 하얀 신발을 신고 외출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 신발을 밟았다.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 나겠지만 마음에 생채기를 입지는 않는다. 상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과 친한 사람이 신발을 밟고 미안 몰랐어. 인상 좀 펴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이 복잡해진다. 밟힌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아마 상대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경제적인 보상, 칭찬과 격려, 배려를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그러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서툴기 그지없는 아이의 편지 한 통에도 감동받는 이유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단순 담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상대에게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한다. 이해와 배려, 경제적인 어떤 것, 하다못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무엇이라도 좋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상처를 받은 사실조차 모른다.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지 마라. 만약 서운한 감정이 들 것 같으면 미리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래도 관계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기대하고 지치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상처가 골마 터지기 마련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혼자만의 노력을 멈추고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관계에 지친 이들에게 완벽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비타민 혹은 영양제처럼 곁에 두고 복용하는 심리 캡슐이 되기를 바란다.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려는 마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들춰보며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을 발견하기를. 2016년 가을 유은정.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당신은 왜 상처를 받을까?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의 말이다. 그녀는 그저 좋은 친구, 착한 딸, 멋진 선배, 예의 있는 후배, 능력 있는 동료,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란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다. 어느덧 주변 사람 모두가 그녀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것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친구도, 자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상사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무시하는 연인도 아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서히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도는 불편한 감정이 문제다. 이런 경우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이유 모를 소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면의 감정이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욕구보다 갈등 없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에게 자주 나타난다. 기대 심리의 덫.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한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버릇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 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 보겠다, 상사와 논의해 보겠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 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을 멈춰야만 한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거절하기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혼동하지 마라. 개중에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을 돌려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상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모건 프리먼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제가 당신을 검둥이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하지만 않아도 상처받을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데 허비하지 않으면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된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자신은 상대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친구, 연인, 가족, 지인 등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상대에 대한 연민, 동정, 안쓰러움은 갖기 쉬워도 시기와 질투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 없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대의 잘못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지금이 아니라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인정받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칭찬에 유혹되지 않고 주변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 뒤로 숨지 않으며 어떤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2장의 스케치. 2013년 화장품 기업 도브가 칸 국제 광고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리얼 뷰티 스케치라는 캠페인 덕분이었다. 캠페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몽타주 화가와 실험 참가 여성이 있다. 둘 사이에 커튼이 있어 화가와 여성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몽타주 화가는 여성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헤어스타일을 말해보세요. 턱에 대해 말해보세요. 외모의 큰 특징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성들은 저는 턱이 돌출되어 있어요. 주근깨가 심해요. 큰 이마 때문에 걱정이에요. 라며 자신의 외모를 설명한다. 화가는 이 설명대로 여성의 몽타주를 그린다. 이것이 첫 번째 스케치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 실험 참여 여성이 나가고 또 다른 참가자가 들어온다. 이때 몽타주 화가는 후속 참가자에게
방금 나간 여성의 외모에 대해 간략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방금 나간 여성은 턱이 예뻤어요. 그녀는 예쁜 눈을 가졌어요. 웃는 모습이 예뻐요. 라며 자신이 본 대로 묘사한다. 이게 두 번째 스케치다. 실험에 참가한 여성들은 이후 두 장의 스케치를 보며 하나같이 말을 잃었다. 첫 번째 스케치는 우울하고 굳은 인상인 반면 두 번째 스케치는 밝고 예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부족함은 돋보기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장점이나 매력에는 무관심한 태도가 비단 이 실험에 참가한 여성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자아도 칭찬 듣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야 나의 장점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면 전신 거울을 장만해 보자. 전신 거울 앞에 서면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화장을 고칠 때 쓰는 작은 거울과 달리 표정이 보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화장을 고치며 하루에 수십 번 거울을 보지만 표정을 눈여겨보지는 않는다. 나 역시 화장을 고칠 때 눈이면 눈, 입술이면 입술만 뚫어지게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전신 거울 앞에서 서서 처음 내 표정을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낯설었다. 얼굴은 수만 번 보았지만 표정을 의식하며 바라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에도 전신 거울이 있다. 내담자들이 오가며 달라진 몸과 마음을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해 들여놓은 것이다. 나도 이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한다. 표정이 어둡다고 생각되면 거울 앞에서 혼자 웃는다. 지쳐 보이는 날에는 파이팅! 하고 외치기도 한다. 전신 거울이 나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우스갯소리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날의 의상과 어울리는 표정이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표정이다. 이목구비는 예쁘지만 우울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보다 밝고 건강한 인상을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표정을 살피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하다 보면 도브 캠페인에 등장한 첫 번째 스케치는 물론 두 번째 스케치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아가는 동안 두 번째 스케치는 보지 못한 채 첫 번째 스케치의 모습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두 번째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까? 장점은 크게 보고 단점은 작게 보는 심리를 자기 고향적 편향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용해 긍정의 주문을 외워보라. 거울을 보면서 하면 더 좋다. 나는 키는 작지만 비율이 좋잖아.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옷을 입어야겠어. 난 눈웃음이 장점이니까 되도록 많이 웃어야지. 직장생활에 찌들어 생기를 잃어가네. 그래도 점점 성장하고 있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은 칭찬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무시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 자아도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장점을 들려주며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매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마음의 건강만큼 몸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웃는다. 전신 거울 앞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자기의 매력을 찾는 좋은 방법이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아파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우울한 것도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다. 우울하다면 무조건 몸을 움직여라. 우울증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무작정 움직이는 것으로도 증세가 좋아진다. 시간 내서 운동할 형편이 안 된다면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일주일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꼭 거울 앞에서 하라는 것이다. 팔을 뻗고 등을 굽히고 다리를 펴는 과정에서 어떤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는 것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다. 거울을 통해 몸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자기애를 체험할 수 있다.